뭐 일단 결승까지 올라갔으니 축하는 해줘야겠지. 전반에만 3골이나 내주며 4대0으로 완패할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질만했다 레알 마드리드. 졌지만 잘 싸웠다 킬리안 음바페. 그리고 뭐 우승까지는 한 경기가 남아있지만 미리 축하한다 파리 생제르맹. 바페 형이 여기까지 와서 축하를 해준다는 건 설마 1년 만에 파리 복귀를 노리고 있는 건가? 그리고 졌지만 잘 싸운 음바페라니. 등번호는 9번이면서 경합도 못해 압박도 안해. 바페 형의 이기적인 움직임 때문에 그나마 있던 찬스도 날려먹었다는 거 몰라? 어차피 탈락한 마당에 오늘만큼은 좀 웃고 넘어갈 수 없겠나? 아무튼 막상 붙어보니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경기력과 결정력 모두 보통이 아니던데 도대체 무슨 수로 음바페, 네이마르, 메시의 파리보다 덴벨레, 흡이차 두의 파리가 더 강해질 수 있던 거지? 뭐 그렇게 당연한 걸 묻고 있어. 찬스의 절반 이상을 먹개비처럼 독식하던 복근형 에이스. 나 음바페 이탈 덕분에 팀 전체가 강해졌다 보기엔 강해져도 너무 강해진 거 아닌가? 바르셀로나의 3대 먹튀 우스만 덴벨레는 그 시절 앙리를 연상케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으며 불과 몇 달 전에 영입한 흡이차 역시 적응기도 필요 없이 완벽한 활약을 선보이고 있는데 어디서 뭐 단체로 산삼이라도 먹은 건가? 프랑스 역대 최고의 스트라이커 티에리 앙리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의 영혼이 빠져나와 우스만 덴벨레에게 들어갔다 라는 소문이 런던 뒷골목에서 돌고 있으며 솔직히 말해 이번 시즌의 활약만 놓고 보자면 단순한 소문이라 볼 수 없지 않겠나? 듣고 계십니까 앙리 선배? 들어와도 프랑스 역대 최고의 재능이라 불리는 저 음바페한테 들어오셨어야지. 도대체 뭐 때문에 꼴랑 덴벨레한테 들어가신 겁니까? 아 혹시 제가 레알로 이적한 걸 모르고 파리에 가셨다가 급한 대로 일단 들어가신 거라면 지금이라도 이쪽으로 넘어오시기 바라며. 하여간 은근히 순진한 구석이 있다니까. 까놓고 말해 개인 기량이라면 음바페 네가 나보다 한 수 있겠지만 넌 동료들의 희생을 양분삼아 골을 만들고 난 동료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골을 만들고 있으니 팀을 승리로 이끄는 능력만큼은 내가 너보다 두 수 위의 선수란 말이지. 희생이나 도움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찬스에서 직접 때리지 않고 패스를 건네 골이 아닌 어시스트를 기록한다면 그게 곧 도움이자 희생이라 볼 수 있거늘. 어시스트를 어찌 희생이라 볼 수 있겠나. 전방에서의 압박과 경합부터 동료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터미널까지 스트라이커에게 있어 득점 이상으로 중요한 플레이를 음바페는 기피하고 있지 않나? 해리 케인과 킬리안 음바페는 전혀 다른 유형의 스트라이커라는 거 몰라? 케인이 앞선 능력에 더해 위력적인 슈팅을 바탕으로 미네네 최전방을 이끌고 있다면 난 음바페는 압도적인 스피드와 완벽한 결정력을 주무기로 레알의 선봉대장으로 뛰고 있거늘. 적정의 목을 따지 못한 선봉대장은 아군의 사기만 떨어뜨린다는 거 아시죠? 하지만 음바페 못지않게 빠른 추력에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며 결정력까지 겸비한 선수가 케인처럼 왕성한 활동력까지 갖추고 있으니 같이 뛰는 동료 입장에서 이보다 든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선수가 어디 있다고 설마 덴벨레가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 솔직히 말해 동료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프리롤 유형의 공격수는 호날두나 메시처럼 스스로 득점을 만드는 것을 넘어 혼자만의 힘으로 팀의 승리를 안겨줄 수 있어야 비로소 도움이 되는 선수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못지않은 기량을 갖고 있음에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조금 더 완벽한 득점을 위해 동료들을 적극 활용하며 유기적인 움직임이 가능한 선수. 그런 선수만이 호날두나 메시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해도 인간계 최강을 넘어 신기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며 전자가 음바페, 후자가 덴벨레인 관계로 그 시절 파리가 지금의 파리보다 강한 것이며 덴벨레의 파리가 음바페의 레알을 상대로 대승을 넘어 압승을 거둔 거 아니겠어? 덴벨레가 나보다 이타적인 선수였기에 파리가 챔스 우승을 넘어 클럽 월드컵 우승까지 노리고 있더라. 전성기 메날도라는 슈퍼스타의 존재로 인해 그 시절 레알과 바르샤가 유럽 정점에 올랐다는 말은 들어봤어. 꼴랑 덴벨레 하나 때문에 파리가 세계 최강을 노리고 있다니 지금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라 보이나? 뭐 결과적으로 작년의 파리보다 지금의 파리가 강해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겠지만 단순히 음바페를 덴벨레로 바꿨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던 건 아니죠. 역시 내 편을 들어주는 건 우리 이대리밖에 없구먼. 레알과의 준결승에 교체로 출전해가 날카로운 역스핀 롱패스로 쐐기골의 기점까지. 내가 나랑 같은 팀이었다면 발박수라도 쳐가며 환호해 줬을 텐데 하필이면 적으로 만나는 바람에 잠자코 있었다는 거 알지?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탈락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저를 응원해 주셨다가 레알 팬들의 비난이 2배로 커졌을 것이며 그래도 경기가 끝난 직후 따뜻한 포옹으로 마무리했으니 레알 팬은 몰라도 강인 맘들에겐 여전히 좋은 선배처럼 보이지 않았겠나. 선배께선 더 이상 저의 직속 선배도 아니고 레알 팬들의 분노가 그야말로 보통이 아니던데 강인 맘보다 레알 팬을 챙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여전히 날카로운 패스를 선보이며 레알의 수비를 상대로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런 제가 선발은커녕 후보로도 나오기 힘들다는 점이 파리가 현 시점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이유를 알 수 있죠. 이강인을 벤치에 박아두는 게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던 비결이라니 이대리 너 혹시 그 시절 주맨을 따라 토템 자격증을 따기라도 한 건가? 피지컬을 비롯해 몇 가지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 못지않게 장점도 확실한 선수이며 B클럽들의 러브콜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선수를 적극적으로 기용하기커녕 벤치에만 박아두고 있는 건 경쟁자들의 기량이 압도적이란 뜻이지 않겠습니까? 뭐 조지아산 호날두 흡이차야 넘사벽이라 쳐도 바르콜라와 두에라면 충분히 비빌만 하지 않던가? 특히나 두의 근만은 이제 겨우 20살짜리 유망주라 들었는데 지난 경기에서 녀석을 정면에서 상대해 보셨음에도 고작 유망주에 불과한 선수처럼 보이시던가요? 아이 뭐 나야 원체 수비가 당가는 거리가 멀기도 하니 서로 제갈 길 가느라 제대로 못 보긴 했지만 녀석이 지난 경기에서 공격 펀치는 올리지 못했지만 교체로 나오기 전까지 날카로운 드리블로 루이디거와 가르시아를 탈탈 털어먹었으며 이번 시즌 합산 54경기 나와 15골에 16도움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비벼볼 수 있는 스탯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대리의 장점이 또 멀티성이지 않던가? 공격 라인이야 주전 경쟁이 쉽지 않겠지만 중원으로 내려와가 미드필더
역할을 소화한다면 지난 경기 멀티골의 주인공 파비안 루이스, 포르투갈의 초신성 주앙 네베스, 그리고 벨링엄보다 한 수위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베라티의 후계자 비티냐 등등 중원이라고 호락호락한 건 아니지 말입니다. 확실히 주전으로 뛰려거든 이적이 불가피하긴 하겠구먼. 그래도 챔스 우승을 넘어 클럽 월드컵 우승까지 차지한다면 검증된 재능에 더해 넘사벽 커리어까지 갖추게 되는 거니 최소한 5대리그 중상위권 팀에선 주전으로 뛸 수 있지 않겠나. 아무튼 강인이 말 맞다나 베스트 11을 넘어 로테이션 멤버까지 거의 모든 선수가 지난 시즌 대비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루었으며 하필이면 파페형이 팀을 떠난 타이밍에 전력 상승과 우승컵 삭슬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으니 억울하겠지만 파페형의 존재가 파리의 우승을 막고 있었단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 내가 억울한 건 1년만 더 파리에 남아 운빨이 됐든 뭐가 됐든 비기어를 챙겨오지 못했다는 것뿐. 까놓고 말해가 선수들의 네임밸류만 놓고 봐도 우리 레알이 몇 배는 더 화려하거늘. 비니시우스 주니어와 흡이차 크바라첼리아 네임밸류를 떠나 현품만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뛰어난 선수라 생각하시죠? 뭐 지금 당장으로선 흡이차 네가 좀 더 날카롭다고 할 수 있지만 비니라우스 금마가 그래도 작년 발롱도르 2위에 올랐던 선수이며 하지만 올해는 12위도 못하게 생겼으니 현재로선 제가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으며 다른 포지션 역시 이름값과 이적률을 떠나 실력만 놓고 보자면 파리가 훨씬 더 우세했기 때문에 1대0 2대0도 아닌 무려 4대0의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 뭐 전력 자체가 파리가 레알보다 좋았다 쳐. 근데 어째서 파리 놈들은 1년 만에 2배습에 성장한 반면 지구 방위대라 불리던 레알 선수들의 기량은 제자리 걸음을 넘어 오히려 퇴보하고 있냐는 말이야. 그거를 여기서 따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은바페 때문이라고는 볼 순 없지만 은바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은바페 때문은 아니지만 은바페 때문이라고? 그게 무슨 술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말이지. 만약 은바페 니가 파리에 남았다면 나 덴벨레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겠나? 그야 뭐 당연히 폭풍 성장은커녕 기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을 테고 끼키야 내가 흘린 꿀이나 주워 먹으면서 주급 도둑이라 불리지 않았겠나? 그럼 반대로 레알에서 널 영입하지 않고 전방에서 버텨주는 정통 스트라이커를 영입했다면 전형적인 쓰리톱을 구성해가 비니시우스에게 돌아가는 찬스가 늘어났을 테고 이선의 벨링엄 역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을 테고 무엇보다 호드리구의 어네피한 이적술은 세상 밖으로 나올 일도 없었겠지만 작년에 파리부터 올해 레알까지 나 은바페보다 뛰어난 선수는 없었다는 건 몰라? 은바페 너의 개인 기량이 현 시점 유럽을 넘어 세계 최고라는 건 앞서 말했듯 나 역시 인정한다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널 영입한 팀이 널 빼앗긴 팀에게 완패를 당했으니 비난의 화살이 널 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나? 온 세상이 날 억까하는 것도 아니고 파리부터 레알까지 부동의 에이스로 활약했음에도 말 같지도 않은 일이 현실로 벌어지는 바람에 누구보다 많은 골을 넣고도 욕을 먹는 신세라니. 아무튼 레알이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건 작년까지 파리가 그렸듯 지나치게 은바페에게 의존했기 때문이며 파리가 세계 최강으로 거듭난 건 에이스의 이탈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전체적인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 그러니까 파페 형이 전성기 메날드급의 하드 캐리를 하지 못한다면 같은 편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는 양날의 검이란 말이지. 양날의 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현 시점 축구판에서 나보다 날카로운 검이 있다고 생각해? 이번 시즌엔 비록 개인 성적밖에 챙기지 못했지만 다음 시즌엔 반드시. 뭐 현 시점 세계 최고의 선수는 킬리안 은바페라 볼 수도 있겠지만 현 시점 세계 최고의 팀은 레바민도 맨시티도 리버풀도 아닌 바로 이곳 파리 생제르맹인데 최고라 해봤자 고작 한 명의 선수가 11명으로 구성된 최고의 팀을 이길 수 있겠어? 부디 이번 시즌엔 라리가 득점왕을 넘어 라리가 우승까지 챙길 수 있길 바라며 피기어에 대한 욕심은 이제 그만 내려놓지 그래. 어차피 내년도 후년도 챔스 우승의 주인공은 바로 이곳 파리 생제르맹이 될 테니까.